안녕하세요. 위들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영상들을 올리면서 피부와 관련된 또 스킨케어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면서 제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했던 방법들,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들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 첫 번째는요, 약산성 클렌저를 꾸준히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피부 상태는 pH 4.5에서 6.5 정도로 약산성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유수분 밸런스도 가장 잘 맞고 피부 장벽도 튼튼해지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피부에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외부 자극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산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또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클렌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 탓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세안이 되는 걸 원해서 강한 클렌저도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몇 년간 꾸준히 이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고 또 세안을 한 후에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아주 당기지도 않고 어느 정도 유수분 그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서 피부 장벽도 건강해지는 느낌. 아마 굉장히 깨끗하게 세안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면서 뭔가 좀 덜 씻겨져 나간 느낌이다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간 꾸준히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면서 피부 변화를 느끼고 또 피부 장벽도 굉장히 튼튼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방법은 정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약산성 클렌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에뚜드 순정 클렌저, 그리고 메이크프렘이라는 브랜드의 세이프미 클렌저,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라 로쉐포쉐라는 브랜드의 젠틀 클렌저,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돌아가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그리고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이렇게 약산성 클렌저를 꾸준히 사용하시라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 두 번째는요,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잘 챙겨 바른다라는 건데요. 사실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는 선크림, 피부 미백, 색소 침착에 관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노화에도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잊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겨 바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외출할 때는 물론 집에 있을 때에도 바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선크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선크림은 굉장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반드시 따로 발라주셔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제품은 라운드랩이라는 브랜드의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그리고 이 제품은 조선미녀라는 브랜드의 선크림이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토리덴이라는 브랜드의 마일드 선크림, 이 제품이 무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아무래도 무기자차 선크림이 조금 발림성이 더 뻑뻑할 수는 있어요. 이 세 가지 제가 꾸준히 돌아가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매일매일 잊지 않고 외출하지 않을 때에도 집에서도 이 제품들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선쿠션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외출할 때 풀 메이크업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제품도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살짝 나갈 때 톡톡 두드리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갖고 다니면서 덧바르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식물나라 선크림 쿠션이고요. 이 제품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늘 잊지 않고 바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 세 번째는요, 기능성 제품을 꾸준히 잘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30대 이후, 40대 이후부터는 뭔가 수분 진정 제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주름이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뭔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두 가지는 비타민 C 그리고 의사 처방에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트레티노인 성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티놀 성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 두 가지 제품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고,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일단은 레티놀 제품, 트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아주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만약에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레티놀 제품, 트레티노인 제품은 좀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제품이라도 꾸준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비타민 C 제품도 좀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일에서 추출된 그런 추출물의 비타민 C 제품들도 여러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도 사실 한여름에는 좀 트레티노인 사용을 좀 줄이고 있다가 최근에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조금 횟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 턱하고,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여기 턱하고 이쪽에 조금 필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횟수를 조금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수분감도 꽉 채워주고 있는데, 일단 기능성 제품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대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 제품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트레티노인 성분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레티놀 성분, 그리고 레티놀 성분도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제품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제품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 네 번째는요, 각질 제거를 제때 잘 해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28일을 주기로 해서 피부가 재생이 된다고 해요. 묵은 각질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이제 피부 재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규칙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피부 트러블도 잘 생기게 되고, 또 묵은 각질들이 피부를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흡수가 안 되고 피부 트러블이 유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각질 제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피부 타입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하신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제품 선택에 있어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횟수, 얼마 만에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2주에 한 번인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품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각질 제거가 되는 그런 성분들은 파하 성분 PHA, 그리고 아하 성분 AHA, 그리고 바하 성분 BHA,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그 성분마다 또 특징이 있어서 제품 선택하실 때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 또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조금 순한 제품하고 조금 강한 제품 그렇게 섞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묵은 각질을 제거했을 때는 정말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피부가 상태가 정말 좋아졌다, 피부가 맑아졌다, 또 제품 흡수가 잘 된다, 화장이 잘 먹는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제때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잘 해주셔야 한다는 점, 네 번째 정말 피부가 좋아진 방법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그 5번째는요, 피부에 어떤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하는 제품을 잘 적절하게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화농성 여드름이 그렇게 확 올라오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한 2년 전쯤에 제가 트레티노인 사용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때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피부가 굉장히 따끔거리고 화장하는 것도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레티놀, 이 트레티노인 사용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어떤 제품을 써도 따끔따끔한 거예요. 세안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때 그런 적이 있었고, 아마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응급 상황은 다를 거예요. 소위 말해서 피부가 뒤집어진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여드름이 확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좁쌀 여드름 때문에 좀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었고, 근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응급 상황이 왔을 때 피부를 잘 케어를 하면 피부 상태가 정말 다시 복구가 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티트리 오일이고요. 이 제품은 의사 처방에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이 티트리 오일은 좁쌀 여드름이 한두 개 올라올 때 면봉으로 이 티트리 오일을 살짝 묻혀서 그 부분에다가만 발라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확연히 좁쌀 여드름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좀 넓은 면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얇게 발라주게 되면 한 이틀 정도면 좁쌀 여드름이 싹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이 2가지 제품 제가 응급 상황일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근데 응급 상황일 때 사용한 제품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살짝 진정이 되는 그런 제품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제품은 이 2가지 제품. 일단 이 제품은 바이 위시트렌드라는 브랜드의 폴리페놀 프로폴리스 앰플이고요. 이 제품은 아누아 어성초 앰플인데요. 이 2가지 제품은 이제 트레티노인 사용하고 또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좀 건조해졌을 때, 그럴 때 이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진정이 되고 또 건조함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 2가지 제품을 항상 트레티노인 사용하고 그리고 티트리 오일 사용했을 때 그 다음날 사용하는 제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응급 상황에 사용하는 제품은 본인의 피부의 타입에 따라서 사실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나 얼굴에 좀 뭐가 올라왔을 때 나한테는 어떤 제품들이 잘 맞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부 복구가 잘 되고 또 피부 진정도 잘 된다는 거, 아마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거는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응급 상황이 왔을 때 피부가 뒤집어졌다거나 좁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제품 선택을 잘 하셔서 사용하게 되면 피부 상태가 잘 복구가 된다는 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피부가 정말 좋아진 방법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영상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본인의 피부 타입부터 잘 확인하시고 또 제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